이 책에 있는 첫 장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리팩토링 관련해서는 또 되게 유명한 저자죠. 마틴 파울러라고 OOP 관련해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제가 조금은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좀 옛날 예제입니다. 비디오 가게 예제에서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바꾸기 힘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대로 해야 될 테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펴볼 프로그램의 예제가 비디오 가게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비디오를 대여하고 대여 금액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기능은 고객이 대여하는 비디오 목록이 있고 목록을 보여주고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해준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종류가 뭐 여러 가지는 나눌 수 있는데 이 예제에서는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영화가 있고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아동 영화가 있고 그리고 최신작. 최신작은 좀 더 비싸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화 종류에 따라 대여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그 미국 예제니까 옛날 여러분들이 비디오 빌려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썼던 그런 예제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비용이 기본이 2,000원이고 2일 경과 후부터 1일 1,500원 된대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안 했던 걸 기억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어린이 영화들은 기본이 1,500원이고 좀 경과 기간을 좀 줘서 3일 경과 후부터 1,500원 받고 최신은 무조건 대여 일자 곱하기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 포인트가 있는데 영화 한 편당 100원이고요. 최신 영화는 2일 이상 대여할 경우에는 100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세 가지 클래스를 정의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나타내는 클래스가 있고요. 대여를 나타내는 클래스가 있고 고객 정보를 나타내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여러 개를 대여할 테고 이 대여된 것들은 영화를 하나 유지하겠죠. 어떤 영화를 대여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 포함하셨나요? 우선 잠깐 코드를 한번 봅시다. 간단한 것부터 보면 무비, 영화인데 약간은 그 책에 있는 코드랑 조금 다르긴 해요. 제가 조금 바꾸긴 했어요. 그래도 주제 자체를 못 바꿔서 좀 그런데 어쨌든 영화가 있고 멤버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 그리고 프라이스 코드가 있습니다. 영화를 분류하는 거죠. 영화의 분류를 합니다. 이게 원래는 프라이스 코드라기보다는 이제 영화의 무비 코드인데 프라이스 코드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인 객터들 세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필요한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이 클래스는 영화마다 영화의 제목과 그리고 프라이스 코드를 유지한다. 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유지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렌탈은 대여 정보를 유지하는데 어떤 영화를 대여하고 있냐 그리고 며칠을 대여했냐.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대여한 날짜에 따라서 대여한 기간에 따라서
대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필요하니까 어떤 영화 그리고 그거를 얼마만큼 대여했는지. 저 이거는 후불제인가 보지? 이제 미리 내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것도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 요금을 받고 나중에 반납할 때 추가 요금을 받을 수도 있겠을 텐데 뭐 그런 거 자체는 이 안에 고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복잡한 게 커스터머 클래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클래스는 고객 이름, 뭐 고객 아이디 같은 경우에 필요할 텐데 그냥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대여 목록에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고 사용자 이름을 얻을 수 있고 렌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메소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라는 요 긴 메소드가 있는데 요 긴 메소드에서 하는 일은 대여 목록을 출력해 줍니다. 하는 일이 대여 목록을 출력해 주고 뭘 추가적으로 해주냐면은 대여 금액, 적립 금액을 계산해 줘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한 함수가 너무 많은 일을 한다는 게 그냥 눈으로 보이죠.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코드를 잠깐 조금만 훑어보면 대여 목록만큼 대여 목록에 있는 각 목록마다 이제 출력된 정보도 쭉쭉쭉쭉 만들어가고 대여 금액도 계산을 합니다. 대여 금액 그리고 적립 금액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문법 오류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은 다 돼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코드가 간결하지 못하거나 코드 자체가 뭐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코드가 아닐 수는 있지만 기능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팩토링 한다는 것 뒤에 설명하겠지만 리팩토링 한다는 것은 동작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만드는 게 리팩토링은 아니에요. 리팩토링이라는 것은 이미 동작하고 있는데 그 내부 코드를 바꿔서 계속 동작하게 해야 되겠고 코드를 더 개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팩토링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원하는 형태로 동작한다. 그럼 충분하냐? 뭐 단순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뭐 그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상당히 옛날부터 보면 또 우리 교수님들과도 대화를 해보거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동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람이 있고 동작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코드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제 우리는 컴퓨터 공학도이고요. 지금은 이제 많은 공학도들이 컴퓨터 공학도가 아니더라도 개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와 다른 학부에 있는 학생들과 어떤 코드에서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둘 다 똑같은 어떤 기능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만들어진 결과를 보면 컴퓨터 공학도들이 만든 코드는 뭔가 다른 학생들하고는 다른 과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예전에 보시면 이제 옛날에는 컴퓨터 공학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중에도 뭐 컴퓨터 공학과를 안 나오신 분도 있고 젊은 교수님조차 그리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때 없었으니까 오히려 전자과나 이런 다른 과에 나오셨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자료구조가 뭔지 그런 학문은 실제 학부 때 안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갖고 있는 시각하고 우리 이 컴퓨터 공학도를 나온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시각이 같지는 않아요.
그 같지 않은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코드가 이 코드의 이 간결성 또는 가독성 뭐 이런 거의 중요성을 따지냐 안 따지냐 그런 거에 많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프로그램의 경우에 충분할 수 있는데 매우 큰 프로그램의 일부이면 유지 보수 가능성과 가독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 발전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 그럴 경우에는 리팩토링 해주는 게 꼭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 그 어떤 기능을 추가하려다 보면 그 추가를 하다 보면 계속 코드는 더 나빠지는 형태가 돼요. 처음에 나빠진 상태에서 뭔가 기능을 추가되면 코드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코드의 문제점이 뭘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몇 가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객체랑 커스터머 객체랑 상호작용하는 객체들이 나옵니다. 이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 객체가 얘도 렌탈이라는 타입도 접근해야 되겠고 무비라는 타입도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접근들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개선하고 놓고 보면 얘랑은 직접적으로 접근을 안 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객체가 다른 클래스와 상호작용하는 그 수도 우리가 리팩토링 과정에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 덜 영향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끊겨 있으면 얘가 바뀌더라도 얘는 바뀔 이유가 없겠죠. 서로 직접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리팩토링의 첫 번째 단계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리팩토링 한다는 것은 계속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똑같은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리팩토링 해보고 나서 돌렸을 때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처음 결과와 리팩토링 후의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죠. 그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팩토링을 언제 하냐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는데 한 가지 시점은 프로그램에 새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데 잘 추가가 안 돼. 잘 추가가 안 되면은 코드를 리팩토링 하고 나서 그 기능을 추가해 보려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고 리팩토링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 늘려보니까 그 기능이 잘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리팩토링 해놓고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 패턴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조약 패턴, 뭐 장식 패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리팩토링에서도 리팩토링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익혀두면 또 개발자들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extract method라는 리팩토링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tract method라는 것은 어떤 함수에 있는 일부 내용을 함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긴 함수가 있을 때 그 긴 함수에 있는 내부 내용을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작아지겠죠, 코드가. 그래서 어떤 부분을 코드로 빼버내냐, 익스트랙 메소드는 보통 이해하기 위해 주석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 왜냐하면 메소드는 짧고
메소드는 짧아야 되고 이름은 해당 메소드의 기능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를 여기 있는 내용을 빼서 이렇게 내용을 바꿔버리면 이 내용 자체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뭐가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메소드에 이름이 추가되는 거죠. 그 이름을 통해서 가독성도 높아지겠고 각 함수에서 하는 그 응집성이라는 것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tract 메소드 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해당 코드에 사용되고 있는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변수인데 수용되지 않는 변수는 인자로 거기다 전달해 주면 돼요. 수용되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 변수는 반환값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코드를 다시 봅시다. 자, 요 첫 번째 거에서 보면 제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제 유니트 가지고 그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놨어요.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놔서 뭐 이렇게 돌리면 잘 계산이 되게 원래 이런 목록들이 화면에 찍히는데 그거에 찍히는 거를 이렇게 잘 테스트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테스트가 잘 만들어졌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비슷한 테스트 코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바꿔가면서 이 테스트 프로그램은 안 바꾸는 거예요. 테스트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진 않습니다. 물론 추가는 할 수는 있죠. 추가는 할 수 있는데 기존 것을 제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 것대로 계속 원래 우리가 바뀌더라도 똑같이 돌아가야 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잘 만들어놨다라는 가정하에 두 번째 거를 한번 봅시다. 보통 여기서 보면 이 되게 길잖아요. 길고 복잡해요. 이 함수가. 그러면 여기서 이 함수에서 우리가 이 함수에서 우리가 extract method를 하고 싶다. 이 함수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 함수를 모듈화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폼은 자체를 끄집어 오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폼은 자체를 끄집어오기보다는 폼은 안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것이 더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폼은 자체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문이나 이런 거를 그 톰으로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반복문 안에서 하는 기능을 보고 이 기능이 하나의 함수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면 그걸 빼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는 건 요 안에 있는 요 계산하는 요 부분을 빼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석 처리해 놨는데 여기서 사용이 되는 변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변수들. 그러면 this amount라는 게 쓰이죠. this amount라는 지역 변수가 여기서 하나 쓰여요. 그렇죠? 이 this amount에서 총액을 물론 이게 폼은 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보면 대여 금액을 축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변수는 이 과정에서 변하고 있는 변수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변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이 처리에서 결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어마운트에서 this amount에 계산되는 요 금액은 요 this amount라는 변수는
변수에 들어가는 내용은 반환한 값으로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또 쓰이는 게 렌탈이라는 변수가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서는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는 변수는 보통 이렇게 인자로 전달해 줍니다. 인자로. 그래서 렌탈 프라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계산하려는 게 뭐냐? 뭐 이런 걸 뭐 컴퓨터 렌탈 프라이스 할 수도 있고 그냥 렌탈 프라이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이름 extract method를 하면서 여기에 요 이름을 또 잘 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독성 있는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래서 요 this amount는 이 안에서 바뀌는 거니까 멤버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계산해서 우리 여기 플러스 이퀄을 할 거는 아닌데 플러스 이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 한 건만 계산하니까 요 렌털에 대한 계산만 하니까 플러스 이퀄을 할 건 아닌데 이제 요 밑에 보면 이제 여기서는 처음에 1500이고 요만큼에서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는 이제 얘가 포르프 돌면서 플러스 이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둬도 문제는 없는 코드인데 여기는 플러스 이퀄가 맞지만 꼭 여기는 플러스 이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그 있던 코드에서 그 스위치문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바꾸는 방법도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빼내고 그 위치에 대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치가 됐으면은 실행을 해서 차이가 없는지 오동작을 하면은 내가 익스트랙 메소드 가지고 뭔가 문제 생긴 거잖아요.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복잡한 부분을 모듈로 하는 걸 이제 이렇게 익스트랙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은 작은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필요하더라도 그 변화를 한꺼번에 다 고쳐놓고 새로 실행해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어디서 잘못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리팩토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코드를 개선하고 싶으면 특정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마음 먹고 조금씩 개선해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바꾸면 실행하고 안 되면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 이론을 알고 있더라도 경험을 그렇게 안 하면 자꾸 또 많은 변화를 준 다음에 실행해보고 안 되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런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리팩토링을 많이는 안 하다가 이제 이 강의를 막 하다 보니까 또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하나 개발하는데 그 게임을 제가 방학 때 다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몇 주차에 뭘 주고 뭘 만들라 할까 이걸 고민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만들고 나서 리팩토링을 엄청 합니다. 코드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그래도 멋있게 보여주고 싶고 이상하게 안 보이고 싶어서 여러 차례 이제 리팩토링을 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에 만들어서는 돌아는 가는데 되게 코드가 좀 보여주기 민망한 코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리팩토링을 하죠. 근데 그 리팩토링 할 때도 저도 조금씩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 없이 막 수정만 하고 있다 보면 그걸 까먹는 거야. 그리고 실행했더니 실행이 안 돼.
그러면 그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찾기가 또 어려워요. 막 옛날 버전 돌아가? 막 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리팩토링은 작은 단위로 해서 발견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익스트랙 메소드의 완료에 성공적으로 동작하면 이때 이름들을 잘 또 한번 수정을 해볼 필요 있어요. 이름들. 변수들의 이름, 인자들의 이름, 메소드의 이름 이런 것들을 또 가독성 있게 바꿔주고 그런 이름들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작성할 수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만이 사람이 이해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코드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인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팩토링의 리듬이 있는데 테스트, 스몰 체인, 테스트, 스몰 체인, 테스트 요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조금씩 바꿔라. 바꾸고 테스트해보고 바꾸고 테스트해보고 바꾸고 테스트해보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리팩토링의 리듬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리팩토링 하는 방법 소개할게. 이것도 되게 단순하다기보다는 하여튼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move 메소드라고 해서 메소드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메소드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한 메소드가 현재 정의된 클래스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개체 상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맞지 않죠? 또는 다른 클래스에서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게 맞지 않아요.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move 메소드는 한 메소드의 정의 위치를 바꾸는 리팩토링인데 기존 클래스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클래스 A에 void foo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move 메소드인데 이렇게 옮겨 놓으면 원래 여기서 썼잖아. 그러면 여기다가는 뭔가 있으면 be, foo 뭐 이렇게 여기다가 내버려 둘 수 있고 요걸 통째로 없애고 이 안에서 foo 쓰이는 데다가 얘를 넣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입니다. 기존 클래스의 단순 미인 구출을 유지하거나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extract 메소드라는 코드예요. 그러면 이 코드에서 이 클래스에 있는 상태를 쓰고 있으니까 안 써요. 이 메소드에서 이 클래스의 상태를 쓰고 있냐? 안 쓰죠. 이 렌탈 목록은 여기서 유지하지만 얘는 여기서 이제 쓰이는 거는 하나도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extract 메소드 move 메소드 할 때 이제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조건문 있죠. 또는 이제 반복문이 있거나 이럴 때 여기에 사용되는 조건에 사용되는 이 변수가 뭐냐, 어디 거냐, 이 클래스 거냐, 다른 클래스 거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보시면 get movie, get price code, 이 price code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이 클래스에 있는 어떤 멤버 변수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적절하지 않은 메소드가 됩니다. 조건문 자체가. 조건문에 쓰이는 그 조건식에 들어있는 변수가 이 객체의 상태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건 부적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얘는 근데 보니까 하나도 안 쓰이네. 그럼 어디 가면 돼? 어디다가? 무비에 넣어요? 렌탈에 넣어요? 우선은 렌탈에 가야 돼요. 우선은 이게 나중에 또 무비까지 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무비 코드에 의해서 분류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은 지금은 렌탈을 이용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로 뽕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요 extract 메소드를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렌탈에 아까는 얘를 불렀죠. 렌탈 프라이스 해가지고 렌탈을 넘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렌탈에 대한 거를 해서 getCharge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얘를 통으로 들어다가 렌탈로 옮깁니다. 그럼 렌탈에 옮기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도 계속 플러스 이퀄은 계속 쓰고 있어요. 일로 옮겨서 코드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게 아까 있는 것보다는 맞는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가 길면 그 함수에 있는 일부 내용은 모듈화할 수 있고요. 모듈화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모듈화하지 않더라도 함수들을 막 만들었는데 이 함수가 여기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그 함수를 다른 클래스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고려해야 되는 게 뭐다? 그 함수 안에 쓰는 조건문이나 반복문의 조건식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 조건식이 이 클래스의 객체 상태가 아니면은 잘못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게 이 리팩토리 만드신 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또 실행을 해보면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름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지 맞나? 그러니까 어쨌든 프라이스는 안 바꿨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extract 메소드를 하든 move 메소드를 하든 항상 하고 동작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이름들을 더 올바른 이름이 있으면 더 맞는 이름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 수정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변수들의 가독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요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요. 얘가 무비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건 없어졌어요. 얘는 렌탈에 대해서만 접근하고 무비와 필요된 거는 이 렌탈에서 접근하는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 리팩토링 하는 어떤 포인트가 되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한 클래스가 의존하는 클래스의 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적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더 효과적인 코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 지역 변수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임시 변수는 제거한다. 근데 이거는
this price 보면 렌탈의 개차지를 받아서 여기서 두 군데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두 군데서 쓰니까 솔직히 그냥 내버려둬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 군데에서 쓰이면은 this price 쓸 필요 없이 여기다 뭘 쓰면 돼요? 렌탈 점 개차지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죠. 여기 둘 다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알지 모르겠는데 리팩토링에서 이게 인라인인가? 이 인라인을 눌러주시면 저절로 바뀌어요. 알았죠? 몰랐어요? 그 변수를 잡고 인라인 시켜버리면 그 변수는 없애고 그 변수의 값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값들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형태였죠. 그런데 내가 이 변수를 없애고 싶어. 없애도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다 인라인을 쓰면 이렇게 바뀌는. 그러면 우리가 도입했던 그 변수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임시 변수들은 없애는 거예요.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건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필요한 임시 변수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없앨 수가 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요즘은 여기에 보시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리팩토링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되게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바 쓰실 때는 저 기능을 잘 익혀두시면 자바랑 이클립스 같이 쓰신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개발 환경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그 기능들을 잘 익히고 사용하면 좋아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트위터를 잘 쓰는데 심심할 때 트위터 보면서 생활하는데 그 이클립스에서 하는 트위터가 있어요. 그럼 그 이클립스 트위터를 가끔 보면 재미난 숏카트들 그리고 새 기능들, 이클립스 새 기능들을 자주 소개를 해줘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거기에는 쇼카트 써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int this price라는 얘기를 여기다가 여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임시적별 사용은 코드의 길이를 증가시키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extract 메소드 이전에 수행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요 replace temp with query 라고 하는 리팩토링을 먼저 하고 extract 메소드 하면은 더 간편하게 extract 메소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extract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임시 변수를 query로 바꾼 거예요. query로 바꾼다는 거는 그거를 그 값을 그 임시 변수 갖고 있는 값을 그 위치에서 불러다가 쓰는 거죠. 계산된 값을 불러다가 쓰는 겁니다.